근데 여기서 물을 사다 쓰기 시작하니까 원가가 거의 뭐 소매가까지 치솟는 거예요. 물을 음식 자체에 뭐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 아니죠. 근데 야채를 씻고 그릇들을 씻고 물이 엄청나게 소비가 되더라고요. 결국 포기를 합니다. 지금 저희는 그래서 물을 전량 사다 쓰고 있어요. 물탱크 2개 보이시죠? 이 물탱크 안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매번 물차로 물을 사다 쓰고 있어요. 여기 여러분들이 쓰시는 변기에 내리는 물도 다 돈 주고 산 물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레스토랑을 포기를 하죠.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. 또 고민을 해요. 왜 하늘이 이런 시련을 줬지? 내가 뭔가 교만했나?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가 이제 베이커리 카페가 막 늘어날 즈음이었거든요. 그래서 물을 그나마 들 쓰는 베이커리 카페를 하자라고 컨셉을 싹 바꿉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셰프님도 드리고 베이커리 시설을 드리는데 저희가 약 한 4,000에서 4,500 정도 들었을 거예요. 베이커리 시설을 싹 갖춰가지고 뭐 반죽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베이커리 매장을 오픈합니다. 다시. 그러면서 또 참 운이 좋게도 매장이 또 다시 손익분기를 넘기 시작해요. 수익을 내기 시작합니다. 그렇게 또 몇 달을 쭉 이어왔어요.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베이커리 메뉴들을 구성을 하면서 매장을 잘 운영을 했는데 이 대형 카페를 할 때는 제가 대형 카페를 권장하거나 컨설팅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가 있어요. 딱 하나입니다. 뭐 여러 요소가 있죠. 직원들의 친절이라든가 아니면 뭐 메뉴의 컨택 혹은 어떤 주변의 상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. 대형 카페는 내가 하는 자리 외에 이 매장이 활성화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부지가 몇 킬로 안에 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. 대형 카페는 특징이 내가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. 그럼 그 다음 들어온 타자는요. 무조건 나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화려한 매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. 이건 기정사실이에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700평짜리 매장을 오픈했는데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. 근데 옆에 1000평짜리 할 매장이 있네? 무조건 한 달 안에 들어와요. 그리고 저희와 거의 동일한 컨셉으로 들어오죠. 근데 이 매장은 베스트였던 게 그렇게 들어올 만한 자리가 없었어요. 딱 하나 저기 한 1km 떨어진데 옛날 웨딩홀로 쓰다가 돌잔치를 하는 대형 매장이 하나 있었거든요. 근데 그 매장이 갑자기 베이커리 카페로 탈바꿈을 합니다. 여기 저희도 작은 평수가 아닌데 거기가 저희보다 한 2배 정도 커요, 매장이. 그리고 베이커리 셰프도 훨씬 더 많이 들여놔요. 그분이 이제 웨딩홀을 하시는 사장님이라서 뭐 거기서 베이커리 하시는 거를 그쪽에 납품도 하시고 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길 수 없는 수준의 카페가 생겼습니다. 바로 1km 안에. 생각지도 않았거든요. 어느 정도 카페가 잘 되어 있냐면 뭐 제가 상호로 언급드리긴 좀 그렇고 전국에 있는 대형 카페는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을 거예요. 제가 1천 카페 방문 뭐 기록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카페 찾아다니고 운동을 한동안 오래 했었는데 그 매장들을 통틀어서 손에 꼽을 정도로 화려한 매장이 생겼습니다. 그러니까 같은 베이커리 컨셉은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. 제가 뭐 매장을 증축할 수도 없고 뭐 땅을 여기 더 살 수도 없어요. 개발 제한 구역이라.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, 이제. 그래서 또 이제 고민을 하죠. 그 타격이 굉장히 크게 왔습니다. 그 베이커리를 결국 저희가 접어요.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. 그러면서 매장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하고요. 한 6개월 정도를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죠. 그 사이에 뭐 당연히 가만히 있진 않았죠. 제가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. 여기 뭐 가수분들 모셔가지고 막 뮤직비디오 촬영도 시키고 뭐 아이돌들 와가지고 여기 아이돌은 무슨 뭐 아이돌 투어라서 뭐 그런 것도 촬영을 하고 여러 가지 뭐 노력을 하는데 매장이 잘 자리를 못 잡더라고요. 그래서 접기로 좀 마음을 먹었어요. 이것저것 해도 안 되니까. 그래서 이제 뭐 웨딩홀, 야외 웨딩 같은 거 하는 스튜디오로 대관을 하자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좀 잡다가 우리 매장을 같이 운영하는 작은 동생이 한 명 있어요. 대표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친구랑 이제 같이 논의를 하던 중에 24시 매장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이제 의견이 나온 거예요. 저희가 이제 야간 전기는 심야 전기를 쓰다 보니까 전기세가 좀 싸요. 그러니까 뭐 커피 10잔만 팔아도 손해는 아니고 인건비가 들어가면 또 안 되니까 무인으로 그러면 돌리자. 그래가지고 또 자판기를 들여놓습니다. 이 자판기가 한 대에 400에서 600만 원 정도예요. 그것도 아까운 거야. 살라 그러니까. 고민하다 삽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캔 실링기를 사서 음료를 만들고 캔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판기에 넣어놓죠. 무인으로 하려 그러니까 할 일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한 달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오픈을 합니다. 이게 저희한테 온 몇 가지 시련 중에 가장 큰 시련이었어요. 근데 오픈하고 첫날 매장에 절도범이 들어요. 매장 현금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현금하고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많이 가져갔더라고요. 카메라 보니까 한 6명이 같이 왔네. 신고를 했죠. 무인에 잠깐 쉬었어요. 이제 실망감이 크니까. 결국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한 명은 할머니랑 둘이 사는 미성년자, 그리고 뭐 한 명은 잡았는데 잡기 전에 벌써 소년원에 들어갔어. 그러니까 뭐 그런 미성년자 친구들인 거예요. 결국 10원도 변제를 못 받았어요. 뭐 그래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해서 다시 이제 뭐 준비해서 재오픈을 합니다. 근데 그날 또 절도를 맞아요. 그날은 당연히 이제 돈은 숨겨놨는데 뭐 다른 것들도 가져갔더라고. 짜증이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죠. 신이 어떤 에피소드를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특히 이제 나를 먼저 돌아봐야죠. 내가 어떤 교만했나? 내가 좀 뭔가 자만했나? 이런 것들을 먼저 둘러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성실성이 떨어졌나? 라는 걸 먼저 점검했는데 내가 이게 다 이상이 없어. 그러면
이유가 있는 거예요. J.H. 빈센트가 얘기했죠. 무지개를 보려면 구름이나 뭐 소나기가 지나가야 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. 무슨 말이죠? 구름이나 소나기가 일단 오긴 와야 뭐 100% 무지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. 근데 구름이나 소나기가 일단 와야 무지개를 볼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. 무슨 말이에요? 쉽게 말하면 일단 시련이 오기는 와야 그 다음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거든요. 물론 안 생길 수 있어요. 시련은 그냥 시련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일단 오기는 와야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거죠. 또 생각을 합니다. 야, 이게 왜 이렇게 무인이 말도 안 되게 방해를 받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야, 이거 그래도 좀 잘 될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강행을 합니다. 오히려 자판기를 하나를 더 사요. 600만 원짜리를. 2개를 세팅해 놓고 뭐 이제 라면 같은 걸 놓고 무인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거 한 지가 한 4개월? 5개월 됐을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야간 매출이 주간 매출의 거의 2배를 넘어섭니다. 이 무인 시간대 매출이. 그래서 직원의 구성이나 이제 뭐 영업의 방법도 조금 저녁 시간대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그 대형 베이커리 매장과도 이제 컨셉이 좀 달라졌죠. 그러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. 이게 이 매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3번째 선택이에요. 현재는 이제 뭐 코로나가 와가지고 저희가 12월 뭐 일단 7일인데 아마 연말까지 연장이 좀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현재는 또 이제 문을 닫고 있습니다. 또 하나의 시련인데 이 역시도 후에 뭔가 무지개가 있겠죠.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할게요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2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. 첫 번째는요. 사업은 작든 크든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걸 항상 상기해 놓지 않으면 내 계획했던 바에서 벗어났을 때 당황하고 대처가 미흡해져요. 근데 이걸 상기를 좀 하고 있으면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이걸 당연시 여기면서 빨리 다음 흐름을 찾아서 그 흐름에 편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. 꼭 이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2번째는 오프라인 매장을 하실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정도의 그 현금 여력을 갖고 계셔야 돼요. 이 매장이 운영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현금 여력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. 창업을 하실 때 보면요. 예를 들어 내가 지금 2억이 있어요. 은퇴 자금으로 2억을 받았어. 이제 매장을 오픈하려고요. 그러면 내가 많은 분들이 2억의 대출까지 껴서 2억 5천짜리 매장을 알아보세요. 더 많은 크기, 많은 테이블을 있는 매장들을 찾아보세요.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2억 있으시면요. 예를 들어 이 매장을 꾸려서 오픈해서 뭐 장사하는데 수익이 안 나고 내가 순수하게 인건비나 운영비를 댄다고 했을 때 약 4천 정도의 비용이 들면 2억에서 4천을 띈 1억 6천짜리 작은 매장을 알아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. 왜냐면요.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특성상 어떤 그 한 번 찾아준 고객이 매일 오는 게 아니에요. 한 번 찾아주면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제 매장이 괜찮다 생각을 하면 또 한두 달, 두세 달, 길면 6개월 있다 또 찾아오고요. 그런 사람들이 1명, 2명, 3명, 4명 쌓이면서 평균 매출이 만들어집니다. 일시적으로 확 늘어나는 매장은요. 뭐 어떤 그 이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일시적으로 한 번에 늘어나는 매출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. 거품 같은 거예요. 얼마나 이 매출이 지속성 있게 유지되냐를 보셔야 돼요. 그러려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동안 단골을 점점점 늘려가야 됩니다. 근데 이 기간 동안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걸 못 버티면요. 예를 들어 당장에 내가 이번 달에 손실이 나면 직원들 급여 줄 게 없어. 그러면 거기서 이 사업을 멈추고 다른 사람 손에 넘겨야 되는 상황이 오죠. 장사를 시작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.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동안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셔야 어느 정도 그 상황에 대처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제가 이 매장을 버틸 수 있는 현금 플러가 없었으면 베이커리 기계를 들여놓지 못했겠죠. 그럼 저는 레스토랑에 물이 나오지 않는 순간에 이 매장을 접었을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여기에 무인 시설을 갖출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없었으면 저는 경쟁 매장이 베이커리 매장을 대형으로 차렸을 때 저희는 금방 문을 닫았을 겁니다. 그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떠드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겠죠. 아마 실패자로 남았을 겁니다. 사업을 뭐 요식업 분야에서는 실패한 대표로 제가 낙인을 찍혔을 겁니다.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6개월의 현금 여력을 갖고 계시는 건 중요합니다. 물론 뭐 이제 그 별도의 수입이 있으시거나 별도의 사업을 통해서 현금이 캐시플로우가 계속 흐르시는 분들은 괜찮아요. 근데 그게 아니다. 나는 이걸로 올인해서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방금 요약했다시피 이 2가지를 유념하시면서 창업에 임하시면 혹은 사업에 임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드실 거예요. 반드시 발생하는 그 사업의 리스크를 미리부터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임하시면 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훨씬 더 대응을 신속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물론 발생하지 않으면 좋죠.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만에 하나가 있으니까요. 네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